이재명 대표가 오늘요, 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소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변변한 강제 조치 시도 한 번 없이 법원이 이 대표의 버티기에 손을 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 재판에 4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2차례에 걸쳐서 모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또다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오늘부터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는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태료도 출석 확보해서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면서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할 건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건지 이걸 매달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5번째 불출석이었습니다. 지난 4번째 불출석 그 재판 때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강제 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그런 강제 조치, 그러니까 제재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나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원이 감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의원인 이 대표를 감치하려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판부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증인 구인과 마찬가지 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이 대표 측이 과태료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 원을, 28일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과태료 처분은 재판부가 이의 신청을 최종 처분한 뒤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 대표와 법원을 함께 비판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죠. 네, 즉각 비판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 법은 이재명 뺀 국민 앞에서만 평등하냐며 이 권력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려 5번 연속 불출석하고 이 2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 대표에게 이 법원이 엄중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며 일반직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정치인의 사법 절차 불복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그 재판부로부터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검찰이 요구한 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서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4번, 지난달 31일까지 4번 그 증인으로 출석하지를 않았었고요. 오늘이 5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었는데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2번 정도 그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안이 없다. 그리고 지금 더 원내 일당의 대표로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건의 재판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증언에까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을 법원에 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그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일단 나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오늘까지도 5번째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아예 그 강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카드도 꺼내들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 보인다. 이런 취지로 더 이상 강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 조치를 시도해 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아예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겠다. 이러다가 재판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더 이상 아예 재판에 부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관련해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 법정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재판에 계속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 취지에도 반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당내의 법률가들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의 주장과 대치된다고 했을 때 또 검찰이 위증이라고 또 기소할 수도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출석을 선택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참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최고의 특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국회의원 특권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레짐작으로 다 나는 모르니까 아예 가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아예 오지 말라.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초특권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지금 후보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당대표는 지금 작은 어떤 이 법 자체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당을 향해서는 결국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법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려는 이 풍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런 이 출석조차도 아예 하지 않고 또 법원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태를 보인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 법치주의 사회라는 걸 어떻게 볼지 참 우려스럽습니다.